안녕하세요. 유형식TV의 유형식입니다. 오늘은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1부 우울한 대한민국, 제2부 그래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독일 자동차 기업 아우디가 직원 9,500여 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연 자동차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독일 기업들이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베를린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유광석 특파원, 이 아우디가 감원 계획과 함께 왜 이런 대규모 감원을 실시했는지 배경도 자세히 밝혔죠. 네, 아우디는 독일의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의 자회사죠. 지난달 26일 성명을 냈는데 2025년까지 생산직 9,500명을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직원의 10%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아우디는 이번 일자리 감축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조조정을 비롯한 조직 변화로 2029년까지 약 6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5조 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이 돈을 전기차와 디지털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자동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모터쇼에서도 전기차의 상승세는 뚜렷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 것도 전기차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하면 사람의 손을 거치는 제작 과정이 적어서 현재 수준의 생산 인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네,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완성차 판매가 부진을 겪고 있고요.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의 경기 침체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독일 자동차 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5월에는 미국 포드가, 7월에는 일본 닛산이 각각 전체 직원의 10%를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우니크레디트가 대대적인 인력과 지점 감축에 나섭니다. 우니크레디트가 발표한 경영 전략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직원 8,000명을 줄이고 유럽 전역의 500개 지점을 폐쇄할 방침입니다. 이는 전체 정규직 직원의 1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2016년 한 차례 직원 14,000명을 줄였지만 이탈리아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압박을 타개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제1부 우울한 대한민국, 우리나라 또한 앞으로 10년 동안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렇죠. A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5G에 의해서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앞서 보신 자료 화면에서 아우디가 9,000명의 생산직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전기차 시대의 도래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내연기관의 자동차는 이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총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로 이 자동차가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엔진이 내연기관 아닙니까? 그 내연기관에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수천 개의 부품이 수백 개의 부품으로, 그것도 이제 생산 라인에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반자동화 그리고 A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직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즉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제1차, 제2차, 제3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파급에 의해서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의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 사람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라든지 북미는 지금 배출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고 있고 지금 폭스바겐은 2040년에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 금융권, 제1금융권인 은행, 그리고 제2금융권인 증권, 보험, 상호금융 이러한 금융권에서는 뒤에 보신 바와 같이 이 고급 인력들이 AI 그리고 비대면 은행 업무 서비스에 의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우울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규모 구조조정 전 업종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불어닥칠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제2부 그래도 내일은 내일이 태양이 뜬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내년은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단 하나의 일자리,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하는 동시에 제2벤처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 혁신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방금 보신 자료 화면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확대 경제장관 회의가 열린 것은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문재인 정부가 확실히 경제의 방점을 찍고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민간 합동으로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대제목이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오늘 말씀을 이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2부 그래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세 가지의 해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단기적인 일자리는 오늘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민간 참석자들이 그 지혜를 모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대한민국 육군 병참의 분류가 나와 있고, 편성부대 보급, 이건 보급이라는 것은 바로 보급 물자, 우리 군인들에게 보급되어지는 각종 전투복이라든지 군화 그런 보급품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물자 시설 보급, 그 시설 보급 말씀을 드리고, 의무 보급, 공구 보급, 유류 관리, 그리고 일반 물자 재고 기록, 그리고 군화 수리, 사무용 기계 수리, 장비 보급, 특수 무기 보급, 수리 부속 보급, 이렇게 군에서 병참 병과 그리고 수송 병과라고 있습니다. 이 두 병과를 민간으로 이양하자는 것입니다. 국방부 산하에 군부대 시설, 용역 지원 관리 공간을 두어서 지금 30, 40대 이 경제의 핵심 축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튼튼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 30, 40대를 맞춤형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수천 명이나 수만 명이 아닌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이러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곳은 저는 국방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내년 연초에 부처 업무 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 민간 인력 충원 계획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저는 내년 총선이 끝나면은 문재인 정부, 즉를 위원장으로 하는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구조조정과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러한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도 바꾸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러한 앞으로 10년, 제가 이제 제1부에서 우울한 대한민국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십만 명의 구조조정으로 그 직장을 잃는 그러한 그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정부 차원, 기업 차원, 사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특별법에 담아서 10년 동안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예시를 들은다고 하면은 제1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현대차 그룹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은 그 현대차와 제1차, 2차, 3차 협력업체가 10만 명 이상의 인력을 구조조정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구조조정한 인력은 어디로 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현대차 그룹과 현대기아차 그룹이 울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제1차, 2차, 3차 협력업체의 본사들도 울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 정부 울산시 광역시죠. 울산광역시 거기에다 세금을 납부하고 또 그 현대기아차 그 사무 인력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들이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김으로써 거기서 이제 각종 소비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을 내므로써 그 울산 광역시에 있던 그 구조조정된 노동자들에게 울산광역시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또한 재원 마련을 해서 이 현대차, 기아차의 구조조정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거기서 이제 창출이 되고 그렇게 울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현대기아차 기업들이 협력해서 상생을 하자는 것이 세 번째 중장기 대안. 그래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